안녕하세요, 축수저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이적시장. 오늘은 맨유의 중간점검입니다. 암울했던 지난 시즌 초반 테나흐 감독의 거취로 시끄러웠지만 두 시즌 연속 우승컵을 안겨준 감독을 경질하지 않았고 그 여파가 리그에서 이어지며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테나흐 감독을 경질하고 스포르팅에서 아모린 감독을 데려왔지만 부진 탈출에는 실패, 리그 15위를 기록했고 토트넘과의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패하며 거의 캐삭방에서 패배한 수준의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맨유였습니다. 그래도 맨유는 맨유죠. 이번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끝없는 암흑기의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맨유의 이적 시장은 어떤지 중간 점검 들어가 보시죠. 먼저 오피셜이 뜬 마테우스 쿠냐입니다. 울브스에서 바이아웃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총액 6,250만 파운드를 지불하고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쿠냐는 다양한 팀들과의 이적설을 뒤로하고 오직 맨유만을 바라보며 이적하였기에 맨유 팬들은 벌써부터 쿠냐에 대한 고마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냐의 경우는 울브스에서 뛰었던 경험으로 인해 3백에서의 경험이 있는 선수죠. 쿠냐의 주 포지션은 세컨 스트라이커로 최전방 스트라이커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하는 선수입니다. 쿠냐의 경우에는 전방에서 엄청난 활동량과 활동 반경을 보이며 공격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보이는 선수인데요. 특히 아래로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하거나 미드필더에게 볼을 받아 전방으로 운반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브라질리언이지만 막 개인기를 엄청나게 사용하면서 드리블을 하는 선수라기보다는 동료를 활용하면서 팀의 전체적인 템포와 리듬을 살려주는 플레이가 장점인 선수입니다. 득점력도 준수한 편으로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15골을 기록했고 특히 박스 안, 박스 밖 어디서든 때릴 수 있는 슈팅 능력이 탁월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부상을 달고 사는 선수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잔부상이 없는 선수는 아닙니다. 풀 시즌을 소화한다고 하면 서너 경기는 부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쿠냐를 한 2년간 봐오면서 느낀 점인데 약간의 탐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브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아래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 무리하게 전진하다가 끊긴다거나 하는 장면이 약간씩 존재했습니다. 이는 울브스라는 팀에 있어서 자신이 에이스 역할을 홀로 맡아 수행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맨유에서의 활약을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맨유가 이적 시장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다면 또 쿠냐가 에이스 역할을 홀로 해야 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질질질 끌리는 맨유의 이적설, 브라이언 음베모입니다. 기사를 살펴보니 벌써 음베모 협상이 진행된 지 40일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역대급으로 질질 끌리는 이적 사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맨유와 브렌트포드의 협상 태도를 보면 브렌트포드가 음베모의 이적료로 7천만 파운드를 책정했고 이를 맨유는 부담스러워하는 스탠스로 보입니다. 더 낮은 금액으로 6천만 파운드 언저리 금액에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최근 온스테인에 따르면 여전히 맨유와 브렌트포드의 협상 간격은 큰 상태라고 하니 아직 음베모 오피셜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질질 끌리는 와중에 처음부터 현재까지 음베모는 오로지 맨유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음베모가 영입이 된다면 아스날의 요케레스와 함께 역대급 순정남으로 남게 되겠네요. 제가 본 음베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공간 활용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베모는 드리블을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는 아닌데 동료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빈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거나 자신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동료들의 움직임을 보고 비어있는 공간으로 드리블을 시도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브렌트포드에서 아이반 토니, 요한 위사 같은 선수와 호흡을 맞출 때 상당한 시너지를 보여주었으며 전방에서 싸워주는 투지 넘치는 스트라이커가 존재할 때 더 위력을 발휘하는 선수입니다. 또 이 선수 터치가 되게 세밀한 편입니다. 날아오는 볼을 자기 앞에 잡아놓는다던가 퍼스트 터치로 상대 수비를 속여 나간다던가 하는 세밀한 터치가 가능한 선수로 봤습니다. 또한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 역습에 능한 자원이고 슈팅 빠따도 좋은 편에 가마차기도 잘하는 선수라서 지난 시즌 20골 페이스의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맨유의 주 득점원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우려점이라고 한다면 지난 시즌에만 20골을 득점한 것이고 지난 시즌을 제외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3시즌 모두 리그 10골 미만의 득점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또한 동료 퀄리티에 따라서 경기력 차이가 심한 편이고 혼자서 팀을 바꿔놓는 선수라기보다는 팀이 함께 시너지를 내주면 2배, 3배로 퀄리티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선수라고 봤습니다. 음베모의 주발은 왼발인데 왼발 사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드리블도 오른발보다는 왼발을 사용하여 치는 편이고 슈팅, 크로스도 오른발을 간혹 사용하기는 하지만 거의 왼발을 사용합니다. 음베모가 반박자 빠른 크로스나 상대 타이밍을 뺏는 슈팅을 잘하는 선수라서 왼발 사용 빈도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유는 지난 시즌 다양한 포지션에서 문제를 보였지만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공격진이었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쿠냐를 데려왔고 은베모까지 데려올 수 있다면 2선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은 모두 해결됩니다. 또한 2선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아마드 디알로도 출전할 수 있고 마운트, 마이누도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뎁스면에서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를 제외한 전 포지션에 빵꾸가 나 있다는 것이죠. 3선 미드필더 2명 조합을 생각해볼 때 현재 주전조를 예상해보면 우가르테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고 카세미로, 마이누, 콜리어 등 뎁스 숫자 자체는 괜찮습니다. 다만 문제는 퀄리티죠. 브루노 페르난데스야 맨유의 명실상부 에이스이니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모림 감독이 부임한 이후 사용되는 3-4-2-1 포메이션에서 사실 가장 애매해질 수도 있다고 평가받은 선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였습니다. 물론 그 예상을 실력으로 보기 좋게 증명해냈지만 다음 시즌에도 브루노가 어떤 자리에서 시작할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그의 짝인 우가르테는 스포르팅 시절 아모림 감독의 전술 경험이 있는 선수죠. 지난 시즌에도 우가르테는 아모림 감독의 전술 아래에서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수비는 그렇다고 쳐도 빌드업, 패스, 운반 능력 등 현대 축구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갖춰야 할 능력에 부족함을 많이 보였다는 점이겠죠. 만약 제 예상대로 선발 라인업이 꾸려진다면 수비 중심의 우가르테, 공격 중심의 브루노가 되겠지만 우가르테 역시 자신의 단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선 중앙 미드필더 역시 숫자는 넉넉해도 퀄리티 문제가 있고 좌측 선발이 예상되는 도르구, 일단 저번 시즌 마냥 좋았다고 하기는 힘들죠. 저는 도르구가 저번 시즌 나름의 포인트를 주는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리 맨유가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갔다지만 좌측 도르구 선발은 무게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측 아마드, 아모림 감독이 스포르팅 시절 윙백에 역발 윙백을 배치하는 전술을 사용했었고 실제로 저번 시즌에도 아마드 우측 윙백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아마드가 지난 시즌 맨유에게 희망을 많이 안겨준 에이스 같은 선수는 맞지만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마드는 맨유 체급의 팀에서 2선 서브에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맨유 현재 상황 다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우측 윙백은 아마드도 있고 달로도 있고 마즈라위도 있기 때문에 이선과 함께 가장 신경을 덜 써도 되는 포지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죠. 최전방을 보면 현 스쿼드 내에 호일룬과 지르크지가 있습니다. 호일룬은 아마 맨유 팬들에게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 지 오래고 지르크지 역시 아쉽다는 평가가 많죠. 반드시 보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각도 필요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맨유의 이적설에 톱 이야기가 떴는데 첼시에 니콜라스 잭슨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진지한 관심이래요. 이적료는 약 6천만 파운드로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비쌉니다. 쿠냐 영입 완료에 은베모까지 영입했다고 가정한다면 두 선수 모두 동료를 잘 이용하는 선수고 전방에서 싸워주고 연계해주는 선수가 버티고 있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선수들인데 잭슨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보시죠. 다음은 매각입니다. 맨유는 매각 대상인 선수가 매우 많지만 대표적으로 맨유의 악성재고 5명, 요즘 맨유 팬들이 부르는 일명 안산 가래발입니다. 안산 가래발 5명은 실제로 현재 훈련에도 소집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훈련장 시설은 이용이 가능한데 감독과 팀 동료들에게 접근이 불가능하고 때문에 오후 5시 이후부터 의료시설 정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먼저 첫 번째, 마커스 레시포드입니다. 레시포드는 지난 시즌 아스톤 빌라로 임대를 떠났고 꽤나 쏠쏠한 활약을 했지만 빌라는 완전 영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지만 이미 자신의 등번호 10번은 쿠냐에게 뺏긴 상태였죠.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가장 짙은 상황인데 바르셀로나가 니코 윌리엄스 영입에 실패하면서 레시포드 영입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도 업로드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바르셀로나는 현재 레시포드 임대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악성재고 가르나초입니다. 가르나초 같은 경우 지난 시즌 후반부 아모림 감독의 플랜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감독과 마찰까지 있으면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어떻게든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 팀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모두 가르나초가 거절했고 가르나초는 프리미어리그에 남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최근 첼시가 가르나초에게 관심을 드러냈는데 가르나초도 이적이 가능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세 번째 악성재고 제이든 산초입니다. 역시 지난 시즌 첼시로 임대를 떠났고 그닥 잘 풀리지는 않았죠. 유벤투스 링크가 가장 많이 나고 있는데
유베가 처음으로 제시한 금액은 865만 파운드의 옵션이라고 합니다. 맨유 팬들 복창 터지는 금액이기는 하네요.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유베는 새 오퍼를 준비 중이고 1,500만 파운드 정도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산초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을 정리하면서 선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을 산초와 맨유가 협상 중인데 산초는 500만 유로 정도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날도 더운데 맨유 팬들 복창 터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 것 같네요. 최근 유벤투스가 보상금 일부를 내고 데려오려고 한다는 소식도 있고 맨유와 산초가 보상금 430만 파운드에서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죠. 참고로 430만 파운드면 약 80억입니다. 저도 소름 돋네요. 다음 악성 제고 안토니입니다. 지난 시즌 베티스 임대를 떠났고 에이스 노릇을 톡톡히 하며 팀을 컨퍼런스 리그 결승까지 이끌었었죠. 덕분에 베티스는 안토니를 완전 영입하고 싶어 하지만 안토니의 비싼 급여와 이적료가 그의 이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베티스로 가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하네요. 마지막 악성 제고 타이럴 말라시아입니다. 지난 겨울 이적 시장 PSV 아인트호벤으로 임대 이적을 떠났고 리그 우승까지 차지했지만 그닥 기여는 없었고 폼도 별로였습니다. 분명 반짝이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부상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현재 무색무취 선수가 되어버렸죠. 앞선 악성 제고들과는 다르게 말라시아는 관심 가지는 팀조차 없습니다. 이적이 가능할지 봐야겠네요.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정말 100번 양보해서 현재 있는 악성 제고 5명을 모두 쳐내고 쿠냐와 은베모를 데려온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톱, 중원, 좌측 윙백, 센터백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보강이 필요하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활발히 진행 중인 PL 타 클럽들에 비해 링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건 은베모뿐이고 매일 누구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 하는 기사들만 잔뜩 올라오고 있죠. 유럽 대항전 진출 실패 여파도 분명히 있겠지만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몇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할 경우 재정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챔스 나가고 못 나가는 거에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요. 과연 남은 이적 시장 맨유의 행보는 어떨지 함께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